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떨어지고 햇볕도 많이 들지 않아서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원주 10도에서 출발했고요.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요즘 또 잦은 온도 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죠. 이 건강관리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 조사죠. 2020 인구주택 총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참여 방법과 또 인구주택 총조사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또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죠. 기업형 새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에 18개 우수마을을 선정했는데요. 원주시에서도 선정된 마을들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박경리 문학제가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대면 행사 또 비대면 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하죠. 이 내용도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죠. 10월 20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횡성 지역의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횡성군은 전기차 사업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돼 이주 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채무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운데 채무가 올해 9월 말 현재 1조 320억 원으로 2015년에 대비해서 1,102억 원 증가했습니다. 또 강원도 내 시군과 24개 산하기관의 총 부채를 포함할 경우 부채가 2조 7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전면 등교가 실시되면서 학교 급식이 정상화되자 식자재 납품 농가와 업체들이 정상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내 유통업체와 농가들은 지난해 대비 70%의 매출이 감소하게 됐지만 학생들의 정상 등교로 지난해 동월과 비슷한 수준의 납품이 시작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2020 인구주택 총조사가 지난 15일부터 전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정책 결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인데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 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2020 인구주택 총조사 그 참여 방법과 또 총조사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의 김수희 조사행정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인구주택 반갑습니다. 총조사 담당자 김수희입니다. 예. 자, 인구주택 총조사 이게 지난주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10월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0월 15일부터 이게 언제까지 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인터넷 PC나 모바일 전화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인터넷 및 전화조사가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조사원이 방문해서 면접조사가 실시됩니다. 네, 딱 한 달여 정도 이제 진행되는 거로군요. 아, 네, 네. 예. 자, 인구주택 총조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제 5년마다 이제 한 번씩 실시되지 않습니까? 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그 좀 개요라고 해야 될지요.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 네. 인구주택 총조사는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외국인과 주택의 규모 및 특징을 알기 위해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통계조사입니다. 네. 매년 그 5년 아니면 그 뒤에 숫자가 이제 0. 이제 올해가 2020년이니까 이제 5년 단위로 이제 열리는 거죠. 예. 네.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하는 이유는 어떤 거죠? 네, 인구주택 총조사는 읍면동 단위까지 작성되는 통계조사로서 자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 수립 및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사 항목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조사 항목은 이제 이용자 정부 연구소 등의 추여 조사와 전문가들이 현재 이제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기에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 것들이며 대부분 조사 항목은 유엔에서 공고한 것들입니다. 네. 조사 항목은 크게 인구 특성을 파악하는 기본 항목을 비롯해 경제활동, 인구 이동, 교통 관련 항목이 있으며 최근 한국 사회에서 큰 관심사인 출산 관련 항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한국의 가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 방수, 거주층, 난방시설, 주차장소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이 조사 결과 나오면은 정말 국가 정책 또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또 정책이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올해 그 조사 항목을 보니까 다른 것은 뭐 저희들도 쉽게 이해가 되는데 좀 약간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반려견에 대한 또 조사 결과도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예, 예. 조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점들이 그 예년에 비해서 좀 달라졌습니까? 네. 지금 조사 내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안전 및 수자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 그리고 마시는 물, 그리고 가족 및 복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1인 가구 사육, 혼자 산 기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서 반려동물에 관련된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2020 인구주택 총조사는 국민의 참여 방법이 다양화되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 인터넷 조사나 방문 면접을 진행으로 진행되던 방식이 2020년도는 인터넷 조사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조사가 가능하고요. 네. 이도 불편하신 분은 전화로도 조사가 참여 가능합니다. 네. 아, 인터넷 조사, PC를 활용한 조사는 예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PC는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스마트폰으로 조사는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2020년도는 스마트폰으로도 조사가 가능하고요. 네. 전화 조사도 올해부터 새로 추가된 조사입니다. 전화 조사도요? 예. 네. 아, 그럼 이거는 그 인터넷 조사 또 전화 조사 같은 경우는 뭐 무작위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는 지금 2015년도부터 우리나라 전체 가구 20%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서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 이것도 궁금한데 이제 전수조사가 아니고 그럼 20%의 가구만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예. 저희가 이제 등록 센서스로 행정 자료를 활용한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통계는 매년 생산되고 있는데 지역의 복지, 경제, 교통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는 저희가 표본 가구를 20% 추출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그 추출한다고 했는데 20% 가구를요. 뭐 대상자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대상자 기준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임의로 이제 하는 겁니까? 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참여를 하는 겁니까? 예, 저희 포털 사이트에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검색하셔가지고 참여하시거나 또는 스마트폰 QR코드를 스캔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 번호는 표본 가구에 사전에 배부된 조사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 조사는 무료 콜센터 080-400-2020으로 전화하셔서 1번 전화 조사로 연결 콜센터 상담원에게 조사 안내문의 참여 번호를 알려주시면 통화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시고 예약 일시에 상담원이 전화를 드려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때 전화 받아주시면 조사를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달 말까지는 이렇게 네. 전화나 또 PC 또 모바일로 미리 조사. 이제 그 조사에 참여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네. 그 이후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18일까지는 이제 조사원들이 이제 방문 조사를 하는 겁니까? 네, 방문해서 면접 조사가 실시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체 가구 20%를 이제 채우겠다는 것인데,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통계 조사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가 아닌 하는 좀 약간 그 오차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그 네. 기준이 없고 정말 그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어떤 그 표집에 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방문 면접 때 인터넷 조사 때 조사한 내용이랑 방문 면접 때 조사한 내용을 저희가 가구 중복이라든가 이런 오류 사항이 없는지 조사 진행하면서 검토해서 저희가 수시로 가구에 확인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또 자율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또 방문조사 시에도 좀 적극적인 협조가 또 이루어져야 네. 정말 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또 예전에는 좀 방문조사할 때 좀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의 초인종을 눌렀을 때 좀 대꾸를 안 하셔서 아예 면접도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조금 심하게 국가 정책에 대한 비난으로 인해서 좀 조사원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요즘 그 외부 사람이 뭐 택배 기사님들 빼고요. 초인종 넣는 일이 좀 사실 네, 요즘 흔하지 않거든요. 네. 이 부분 좀 많이 또 조사할 때 힘드시겠네요. 좀 그래서 좀 이런 겸사겸사 또 우리 시민들에게 또 도민들에게도 이 참여 또 독려해 주시면서 오늘 또 이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또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기지만 국가 정책 기반 및 평가를 위한 지표를 생산하기에 꼭 필요한 조사이니까 시간을 내셔서 인구주택 총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참여 동료 안내장을 받았었는데 저도 네. 오늘 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잘 감사합니다.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의 김수희 조사행정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강원도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요. 기업형 새 농촌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원도에서 18개 마을이 선정되었고요. 이 중에 원주에선 2개 마을이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까지 총 4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원도가 시행하고 있는 기업형 새 농촌 만들기 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네, 강원도는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형 새농촌 만들기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이 사업은 농촌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촌 지역의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만큼 농촌 경제는 침체될 수 있는데요. 또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농촌 지역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강원도에는 18개 마을을 선정해서 총 4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요. 원주시에서는 판부면 금대 1리와 흥업면 매지 3리가 선정됐습니다. 두 마을에는 내년까지 사업비 3억 원이 지원되며 사업 성과에 따라 2단계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 가구가 늘고 있는 만큼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사업에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판부면 금대 1리 박영학 이장에게 듣겠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지정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주하는 주민은 한 200명 정도 돼요. 마을 현황을 보면은 100가구 이 정도. 거주하는 주민은 뭐 거의 이제 노인분들이 많아요. 젊어야 이제 50대에서 60대. 여기 농토거리가 없어요. 왜 이제 70년대 그 화전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전 정리 이후에는 이제 거의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고 지금은 도시에서 이제 생활하시다가 귀촌을 하셔가지고 이제 좀 하신 분들이 있고 또 들어와 사셔도 거의가 다 나가서 벌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그냥 숙식 정도밖에 안 되죠. 여기가 작년에는 가을에 그 축제를 한번 했어. 마을 축제를. 그 호응도도 좋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좀 상설 체험장으로 좀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추진을 했어요. 그 마을 주민들을 이제 자꾸 모아고 또 내가 찾아가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거가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자, 원주시에서는 그 판부면 금대 1리, 또 흥업면 매지 3리가 이제 선정이 된 것인데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 겁니까? 네, 기업형 새농촌 만들기 사업 중에서도 흥업면 매지 3리는 문화복지 분야에 선정됐는데요. 기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공동체 기능을 확충하고 달맞이 힐링 문화센터를 조성해서 마을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판부면 금대 1위는 기업형 새농촌 만들기 사업 중에서도 소득 체험 분야에 선정됐는데요. 마을 소득 창출을 위해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아리굴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판부면 금대 1위 박영학 이장에게 듣겠습니다. 의견은 아주 반응은 좋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또 마을이 같이 이제 살아나야 되니까 좀 힘들어도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한 50년 이상을 살아도 질리는 게 없어요. 산세가. 물 좋고 다 좋은데 치악산이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개발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살기가 조금 불편한 거죠. 농업에도 좀 보탬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서 할 거고요. 또아리굴 관광지가 되면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착안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우스를 하나 질 거예요. 거기서 전통 혼례 같은 거 추진해 볼 예정이고 마을 홈페이지도 좀 만들어서 그런 것도 이제 홍보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네. 이 앞서 2020 인구주택 총조사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 통계조사 결과 나오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또 예상 가능한 게 고령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또 가팔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고령화 인구가 늘수록 귀농 기촌 가구도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네, 강원도가 진행하는 기업형 새농촌 만들기 사업은 매년 늘고 있는 귀농귀촌 가구가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 지역이 스스로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귀농귀촌한 사람은 전국에 46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에는 가정의 가장이 먼저 귀농귀촌을 하고 나중에 가족들이 합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인 귀농 가구의 비중은 72%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또 귀농 가구주 가운데 68%는 남성이며 평균 연령은 55세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귀농귀촌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귀농귀촌인들이 희망 지역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정책 지원을 꼽았습니다. 농촌에 정착한 후에도 시군의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농을 위해 월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3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시행하는 기업형 새농촌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원주시 판부면 금대 1위와 흥업면 매지 3리는 농촌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를 조성하고 또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 박경리 문학제가 올해도 열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이 대면과 비대면 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이 토지문화재단의 권오범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 박경리 문학제 먼저 좀 어떤 행사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박경리 문학제는 2010년부터 강원도와 원주시의 지원을 받아서 열리는 문학 축전인데요. 박경리 선생님은 원주에서 30년간 사시면서 소설 토지 4부 5부를 완성을 하셨고 또 많은 문학 작품과 생명사상을 몸소 실천을 하셨습니다. 이런 박경리 선생님을 선양하기 위한 행사로 전 세계 소설가를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작가상인 박경리 문학상과 어린이, 청소년,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학술 행사가 열리는 행사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모든 행사들이 정말 비대면 또 대면과 비대면 이제 그 혼합해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문학제 박경리 문학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면 행사와 비대면 행사, 또 제한적 대면 행사 이렇게 나눠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각각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10월 10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저희 토지문화관, 박경리 문화공원, 백운아트홀, 연세대 미래캠퍼스하고 신촌캠퍼스에서 매 주말마다 행사가 열리는데요.
대면 행사로는 저희 토지문화관에서 전시회 박경리 작가의 방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0월 17일 지난주 토요일에 전국 청소년 100일장 본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100일장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행사로는 박경리 문장 낭독대회, 박경리 문학상 수상 축하음악회, 그리고 선택적 대면 행사로 박경리 문학상 시상식과 수상작가 강연회, 그리고 문학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비대면 행사가 또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올해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또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비대면 행사는 또 이제 그 주요 행사들이 또 아직도 계속 예정돼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많은 원주 시민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었던 그 박경리 문학상 수상 축하음악회의 경우에는 금난세 예술감독 지휘로 내일 저녁 7시 반서부터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상 중계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청취자분들의 좀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생상세 동물의 사육제라는 연주 프로그램을 그 협연자들과 함께 뉴월드 챔버 오케스트라와 같이 연주와 해설을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예. 그리고 박경리 문학상 시상식은 10월 24일 날 11시 30분에 선택적 대면 행사로 진행이 되는데, 그 행사 전체를 원주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황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날 오후 2시에 박경리 문학상을 수상한 윤은길 작가의 강연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튜브 채널로 실황 중계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경리 문장 낭독대회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낭독 영상을 10월 24일까지 접수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좀 일정 잘 챙기셔야 되겠는데요. 예. 자, 그리고 또 일부 포럼이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이 됩니다만은 또 시민들이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박경리 문학 포럼은 이번에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고통과 치유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소설 소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소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인물 열전과, 그리고 박경리 선생님의 문학에 대한 기조 발제, 연구 발제, 토론, 종합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요.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저희 재단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에 들어오시면 그 포럼에 참가하실 수 있도록 그 네이버 폼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들에 한해서 줌 화상회의로 초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좀 제한적 대면 프로그램이다. 좀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은 그래도 또 온라인 개최로 인해서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화상으로만 보니까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시민들에게 좀 참여 말씀, 또 아무래도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잘 챙겨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이 말씀 좀 해주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예, 대면 행사로 저희 토지문화관에서 전시회 박경리 작가의 방이라는 프로그램을 10월 31일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박경리 문장 낭독대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어린아이의 낭독 동영상을 찍어서 참가해 주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연과 문화 행사들, 학술 행사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서 일정들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지문화재단의 권오범 사무국장이었습니다. 10월 20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일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술의 김덕림, 구성의 김유진, 그리고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